전자제공 신문주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 좀 유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은 사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이미 이제 지난 9월달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었던 로드맵입니다. 크게 5가지 분야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UAM, 그리고 이제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그리고 K 마스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 시티와 연관되는 그런 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융합,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면은 UAM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어느 게 이제 사실 빨리 될 거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레벨4는 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AM은 25년 초기 상용화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대중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25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런 두 개의 서비스들이 같이 사실은 융합이 돼서 결국에 이제 마스라는 서비스와 연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CITS라는 도시 자율주행 협력 인프라들이 필요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UAM의 수직 이착륙을 도와줄 버티포트라는 개념 또는 버티 허브 또는 버티 스탑이라는 개념의 그런 도시에서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저 5개가 사실은 다 하나의 그 사이클 내에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국어에서 만들었던 동영상이고요. 그러니까 UAM 서비스를 한눈에 사실은 확인하실 수, 저기 이제 서비스 관련된 예약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심에 있는 빌딩 역삼을 향해서 이제 UAM을 탑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죠. 기체에 보면은 전기차처럼 전기로 이제 충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되게 기체의 크기가 이제 4인, 5인, 6인승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을 타고 내려서 지상교통과 이제 바로 시민선하게 다른 지상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UAM 지금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사실 UAM이 이제 우버 쪽에서 그 2016년에 백서를 만들면서 제시한 개념이었고, 그게 과연 근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과 기술적인 한계 이런 걱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 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2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 탄소 배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도시의 밀집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당연하겠지만 교통 문제이죠.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교통의 수단, 미래 모빌리티로서 이제 UAM이 대두가 됐고,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항이라든가 활주로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수직 이착륙을 위한 eVTOL이라는 기체를 고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기체는 기존의 내연 기반이 아닌 전기 배터리나 또는 그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해서 가게 되는 그런 기체를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한 게 U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이 교통의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지금 지상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점점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하늘에서 보면 사실은 기체 쪽에 이제 당연히 항공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행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헬기를 제외하고 활주로들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러다가 이제 UAM이라는 새로운 기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TOL,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을 하는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하나 이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직 이착륙을 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KTX보다 빠르죠. 한 대략 300km/h 속도를 가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00m에서 600m 사이를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
수소 연료를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간다는 개념은 똑같겠지만 어쨌든 수소의 배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저소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리콥터가 도심에서 뭔가 수송을 위해서 계속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불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시끄러워서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로터가 그 기체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저보다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저보다 적게 4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4개인 경우는 하나가 고장이 나도 또는 저렇게 6개인 경우는 2개가 고장이 나도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펠러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제 뭔가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eVTOL 기체들은 그보다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소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리콥터 수준의 소음이라면 이런 기체가 도심을 날아다니면서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의 수준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유해인 기체들이 이 소음 수준이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일상적인 대화 수준보다 조금 큰 물론 이게 이제 그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때의 소음 수준이고 얘가 실제로 항행을 하고 있을 때는 저보다 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과연 그러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승객분들이 타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그 택시가 1km를 가는데 대략 $1 정도입니다. $1 정도. 그러면 UAE는 1km를 가는데 얼마면 과연 타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그 UAE 기체 하나의 굉장히 조용합니다. 다른 기체, 소형 항공기나 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기체들을 여러 기체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조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무게가. 거기에 이제 승객도 타고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거리고 사실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가격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역시나 예전에는 훨씬 더 30% 이상, 40% 뭐 이렇게 전체 전기차 가격에 배터리 가격이 차지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UAM을 상용화로 이끄는 굉장히 트리거링 포인트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정책 분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이제 전담 조직이 생겨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UAM 전담 부서가 이미 국토부에 있고 거기에 관련된 특별법, 그다음에 R&D, 관련된 브랜드 챌린지 여러 가지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부터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R&D 분야에서도 향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기술 개발들을 위해서 국제 과제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그러면 하게 될 것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기에 관광과 관련된 부분부터 물류 그리고 공공 서비스나 특별한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서비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밑단에 필요한 게 이제 플랫폼과 서비스이겠죠. 말 그대로 문학 서비스를 위한 거, 간지 서비스를 위한 거,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상교통과의 세밀한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티푸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충전이라든가 MRO와 관련된 서비스. 물론 이 분야를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협력을 해서 사업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저희가 이제 팀의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교통과의 연계가 향후에 UAM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상공교통, 하늘교통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연결이 돼야 되겠죠. 기존 항공기와 UAM과 그리고 지상항공 이렇게 지상교통과 이렇게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또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로드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가고 있는 브랜드 챌린지를 필두로 한 관련된 로드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챌린지 1단계가 23년 그리고 24년에 이제 2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25년 하반기에 초기 상용화를 타깃으로 해서 모든 일정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일정과 동일하게 사실은 저밀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주도 또는 부산 이런 부분들이 관광 목적의 또는 특수한 그 공공 목적의 서비스가 초기에 도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간 영역에서는 함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컨소시엄 단위로 그런 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